마지막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4가지 원칙.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올해가 지구의 날 제정한 지가 5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날이 몇 월 며칠인가 아세요?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4월 22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아리송한 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매주 한 번씩 재활용을 배출하죠.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재활용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재활용이 잘 배출되어서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돼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페트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이런 병도 있고요. 이런 병도 있고요. 그리고 욕실에서 사용하는 샴푸병, 린스병, 보디 샴푸 여러 가지 되게 많죠. 그런 게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으로 배출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헹군 다음에 일종의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필름이 있죠. 이것도 벗겨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그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요대로 그냥 내놓습니다. 그런데 또 아저씨들이 다 수고롭게 이거를 다 분리하고 계시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수고한다면 아마도 그분들이 더 편할 텐데 늘 나의 수고가 다른 분한테는 또 따뜻한 배려가 되니까요. 그런 것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걸 벗겨내고 언제나 모든 것들, 기본으로 모든 것들을 배출할 때는 딱 한 가지만, 하나의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즐겨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한 20개 이상의 자그마한 나사가 들어갑니다. 그 나사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쓰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내놓긴 하지만 그게 재활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또 아리송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칫솔이 있잖아요. 칫솔이 과연 플라스틱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저도 역시 그게 플라스틱인 줄 알고 플라스틱으로 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조차도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려면 솔과 그 손잡이가 분리되어야 돼요. 솔하고 또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거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류가 있어요. 물론 화장품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안에 내용물을 정확하게 비워내셔야 한다는 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비닐 봉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자 봉지, 라면 봉지, 그리고 일반 검정 봉지, 하얀 투명한 봉지, 모든 포장 용기는 다 재활용이 됩니다. 단 어떤 이물질이 묻어있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요 과자 봉지가 있어요. 여기에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재활용이 된다는 표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가정에서 흔히 자주 쓰는 비닐팩 있죠. 거기에는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재활용이 됩니다. 다 되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는 거를 전제로 깨끗한 것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 김치가 들어있는 봉지였는데요. 이걸 만약에 재활용으로 배출하고 싶다면 여기 붙어있는 스티커 분명히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치가 들어있었던 거라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될까요? 이거 저는 그냥 이렇게 아리송한 건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예,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송장 이런 것들은 가위로 오려내서 잘 떼어지면 물론 떼어내면 되겠는데 만약에 잘 떼어지지 않는다면 요거 가위로 요 부분만 오려내고 다 칼라가 있는 것들도 다 재활용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재활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이게 또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뭘 만드냐 봤더니 배수관 있죠, 배수관로 그곳에 쓰이고요. 그리고 고형 연료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는 우리가 왜 딸기 사 먹을 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고무대야 있죠. 그런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닐은 다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보세요. 이것도 은박지와 에어캡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재활용 안 되고요. 또 아리송한 거 고무장갑 재활용 안 됩니다. 그리고 노끈, 우리 포장할 때 쓰여지는 노끈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놀이 튜브 재활용 안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다 비닐로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환경 부담금이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내가 딸내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환경 부담금이 뭔가? 그랬더니 엄마 알아. 내가 가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음식물을 먹고 남겼을 때 그 테이블에서 5,000원인가 뭐 얼마를 받더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식물을 우리 내 거 아니라고 너무나 많이 퍼다가 음식을 남기는 것도 음식물 처리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환경 부담금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모든 그런 봉지들은요. 그 속에 그 삼각형의 그 마크 있죠. 그게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부담금을 환경부에다 내게 되면 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스펙도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라서 막 이렇게 그냥 하수구에 이렇게 버리거나 싱크대에 버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도 일종의 또 수질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이것도 아마 재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요즘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면서 이것도 역시 환경 부담금을 이제 내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티로폼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재활용 되지요. 이렇게 깨끗하면 재활용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색깔이 들어간 게 있어요. 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스티로폼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색깔이 있는 거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냉동식품을 이제 이렇게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스티로폼이 정말 집에 되게 많이 생겨나요. 특히 막 명절 같은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송장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처럼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죠.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수거가 되잖아요. 그게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담당하시는 아저씨들이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그게 이제 어느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가서 그 컨베이어 그 벨트에 그걸 다 올려놔요. 공장에 가면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위에 이걸 올려놓으면 그걸 다 스티로폼이 분쇄가 돼요. 가루로. 근데 분쇄되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기계가 스톱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 철저하게 어떤 점검을 한 다음에 기계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가루로 되면은 우리가 왜 떡을 할 때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떡 할 때 제일 먼저 순서가 쌀을 갈잖아요. 곱게 간 다음에 그거를 어느 틀에 넣어서 열을 가해서 찌잖아요. 찌고 가래떡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틀에 넣어서 그 길들한 가래떡의 모양으로 나오듯이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무엇을 만드냐 봤더니 액자 프레임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샤시 같은 거, 샤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이 잘만 버려지면 또 좋은 자원으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종이라고 하면은 택배 상자, 큰 그 박스, 그리고 피자 시켜 먹을 때 피자 상자, 통닭 시켜 먹으면 여러 가지 상자들 있죠. 그런 거 다 재활용이 됩니다. 단 깨끗하게 음식물이 묻어 있는 거 얼룩을 다 지우셔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이제 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유팩, 그 다음에 뭐 두유팩, 그 다음에 주스팩, 팩 속에 들어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특수 종이이기 때문에,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 특수 종이이기 때문에 이 종이와 함께 배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이들은 수입 펄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펄프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뭐를 만들어지나 봤더니 아마 많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걸로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크리넥스 티슈, 그리고 화장지, 그런 휴지 종류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있어요. 빨대.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이었잖아요. 이것들도 다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딸님이 하는 말, 엄마 그런데 이거 되게 별로야. 빨다 보면 이게 젖이니까 종이가 묻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 좀 우리 감수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깨끗한 건 재활용 됩니다. 안에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돼요. 이건 그 대신 요런 거대로. 아까 우유팩도 재활용이 되는데 종이와 섞여서 재활용을 내놨다면요, 그거는 하나만화인 거예요. 언제나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깨끗하게 가위로 오려서 조금만 수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습관은 참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오려서 딱 물기 말린 다음에 요거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딱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내면, 설령 우리 단지에는 따로 우유팩을 따로 모으는 곳이 없는데요 하다가도요, 종이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재활용이 될 때 다 골라져서 나와요. 요런 것도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다면 재활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깨끗한 상태, 그 하나 그 상태로만 보시면 돼요. 무언가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붙어 있거나 하는 거를 제거만 한다면 다 재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리라고 하면은 소주병, 맥주병, 그리고 이런 와인병,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 대신 늘 제가 여태껏 얘기했지만 다 분리. 이거는 고철 종류에서, 이건 열어서 고철에다 담고 유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다 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주병 같은 거 이제 집에서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편의점이나 주변 마트에 가지고 가게 되면 돈을 환불 받는데, 소주병 하나 얼마가 들까요? 100원. 그리고 맥주병은 130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그래도 10개 모아지면 1,300원이잖아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리라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유리 깰 수 있잖아요. 유리 깨진 유리 절대 안 됩니다. 거울 깨진 거 안 되고요. 도자기 깨진 거 안 돼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생활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에는 불로 태울 수 있는 것만 담으셔야 되고요. 그거는 그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따로 나와요. 그거는 비닐로 된 게 아니라 어떤 마대자루처럼 생긴 게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딱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고요. 또 유리로 되어 있지만 형광등 이런 전구 종류는 아파트마다 전용 수거함이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배출해 주세요. 그 알루미늄 캔 종류는 재활용 되시는 거 다 아시죠? 부탄가스, 뭐 살충제 용기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재활용 되는데, 재활용할 때는 안에 있는 가스를 다 제거하고 그래야만 어떤 또 다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그렇게 좀 깔끔하게 배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4가지 원칙,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비운다. 이거 비웠어, 그쵸? 그다음에 어떡하죠? 헹군다. 깨끗하게 물로 헹궈내고 분리한다. 여기 붙어있는 무언가를 다 분리한다 그랬어요. 분리하고 난 다음에 섞지 않는다. 아까 종이를 재활용으로 내놓을 때 우유팩과 일반 종이랑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섞는다면 재활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 4가지만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덧붙이자면요. 제가 황혼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 만큼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와서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난 아이들, 우리 민서, 저 사랑스러운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거, 내 가정에서 작은 실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수고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친절한 경혜 씨였습니다.